기생충. 기생충. 글자가 예쁘게 안 나오네. 감독은 봉준호죠. 기생충 오늘 보고 왔는데 일단은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 보지 마세요. 스포일러 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보지 마세요. 줄거리 패기치고 싶진 않았어요. 전원 백수로 살 길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기택 가족. 기택이 송강호입니다. 장남 기우 최우식에게 명문대생 친구가 연결시켜준 고액과의 자리는 모처럼 싹튼 고정 수입의 희망이다. 온 가족의 도움과 기대 속에 박 사장 이선균 집으로 향하는 기우 글로벌 IT 기업 CEO인 박 사장의 저택에 도착하자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교 조여정입니다. 연교가 기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 뒤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뭐 유명한 칸느 영화제의 그 황금 종려상 받았다는 그 영화인데, 일단 저는 이걸 보고 참 색달랐던 게 뭐냐면은 이성균은 맨날 여자하고 연기를 하면서 제가 봤던 영화들에서 예를 들면 화차 같은 영화에서는 되게 이제 불쌍한 역할을 많이 맡았었어요. 여자한테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제 여자가 자기를 버린다거나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봤는데, 파주에서도 뭐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재수 없이 이제 그 폭발 사고로 자기 와이프를 잃은 그런 남자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람으로만 봤는데 기생충에서는 잘 나가는 사장으로 나와서 좀 평소의 이미지에 비해서 위화감이 좀 있었고, 송강호는 송강호는 연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성균이 위화감이 있었다는 거지, 연기가 이성균의 연기가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송강호 연기는 좀 훨씬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낫다고 많이 느꼈었고, 음, 아무튼 좀 많이 원숙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큰 줄거리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이 반지하 살거든요. 반지하에 사는 이제 송강호 가족이 이선균네 가족의 뭐 가정부, 운전기사, 과외선생, 심리치료사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인 걸 숨기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들인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단순해요. 뭐그 줄거리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까지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대비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크게 딱 하나입니다.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을 대비해줘요. 이선균 집은 잘 삽니다. 박 사장 집이죠, 박 사장. 반대로 송강호 집은 김기택 집이죠, 영화에서. 찢어지게 못 삽니다. 이성균 집은 왜 그 서울에 그 차 타고 어디 산 올라가다 보면 산 언덕 근처에 있는 왜 그 잘 사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집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살고요. 이성균은, 송강호는 이제 저기 가장 아래쪽에 반지하, 비가 오면은 빗물로 침수돼 버리는 그런 반지하 집에 삽니다. 침수되고 이제 그 뭐예요, 변기에서 물 역류하는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런 송강호가 그런 송강호네 가족이 이제 이선균네 집에서 뭐, 뭐 과정이 어쨌거나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선균의 생활과 그리고 사고방식과 이성균네 가족들이죠. 이성균네 가족들의 사고방식과 생활과 그리고 송강호네 가족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모습이 많이 대비가 돼요.
돈이 있고 없고, 뭐 작게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좀 다르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혹은 이제 자기들끼리의 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별 상관없다.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잘 사는 놈들의 생각,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제가 그걸 되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극명하게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왜 그 보그 병신체라고 있습니다. 병신체라고 있어요. 보그 병신체 말투 중에 예를 들면 뭐 이 패션은 엘레강스하고 뭐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투를 보고 병신체라 그러는데, 보고 잡지에서 이제 그런 말투를 썼다고 보고 병신체라고 썼나 봐요. 근데 그 어투가 영화 안에서 이선균네 박사장이죠. 박사장 가족들한테서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층에 따라서 이제 쓰는 언어가 달라지더라.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커피단이라고 소설이 있었죠, 그죠? 러시아 놈들이 들어오니까 러시아를 하고, 미군이 들어오니까 영어를 하더라. 그것처럼 지배계층 이 누구한테 붙냐에 따라서 지배계층이 쓰는 언어가 토착 한국어도 아니고, 서울 말도 아니고, 서울 사투리도 아니고, 뭐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강원도 사투리도 아니고, 혹은 애매한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표준 뭐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하는 표준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어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I wanna go I wanna go to sleep,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자고 싶다. I wanna sleep이라 그래야 되나? I want to sleep, I wanna sleep, 뭐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자고 싶어, 자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선균 가족은 나는 슬립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나 이상하잖아요. 내가 글쓰기 첫걸음에서 되게 싫어하는 게 그런 번역투 문체인데, 그 번역투 문체를 이 사람들은 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회화할 때 써요. 말할 때. 그 갈등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있고 없고, 그리고 고용돼 있고 고용하는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대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뭐 봉준호의 능력이고, 그리고 연출도 괜찮고 내용도 아주 좋고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두 가지 요소가 대립되면서 그게 차이를 부르고, 차이가 생기겠죠. 당연히 다르니까. 그리고 그게 갈등을 부르고, 나중에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그런 것들로까지 번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재밌게 찍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영화의 흐름이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에서 느꼈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른 데서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반지하 집하고 그 다음에 그 언덕 위에 있는 좋은 집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 먹는 음식에서 비교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성균네 집은 위스키를 마신다거나, 여기는 이제 필라이트 같은 싸구려 맥주를 마신다거나, 맥주도 아닌가? 발포 중가, 아무튼 그걸 마신다거나, 아무튼 또 뭐 있을까? 저기 언덕 위에 산다거나 저기 아래쪽에 산다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데 애가 마당에 이제 텐트 쳐놓고 자는 그러니까 이성균네 집에 애가 마당에 쳐놓고 자는 미제 텐트에는 빗방울이 하나도 안 새는데, 송강호네 집은 반지하 집에는 비가 철철 넘치다 못해가지고 변기까지 역류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 뭐에 얻어 걸리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그걸, 그 두 계층의 차이라는 걸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계층의 차이를 어떻게, 계층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파국을 부르냐는 거는 이제 뭐 봉준호가 영화 속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도덕 교과서에 보통 도덕 교과서에 보통 실려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빈부격차를 줄입시다, 소득격차를 줄입시다, 아니면 뭐 재산격차를 줄입시다, 예를 들면 그런 메시지를 영화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족을 보여주고 그 갈등이 그 갈등이 터질 때 이렇게 이제 즐겁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에 이 영화의 그거를 장르를 블랙 코미디라 본다 그러면 저는 제가 최근에 봤던 블랙 코미디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봤다. 뭐 사람들은 막 덜덜 떨린다, 막 깝깝하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냉면 시발 8,000원 받는 거에도 내가 기분 족같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에는 내가 얼마나 기분 족같아 하겠어요. 항상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별로 깝깝하다 그런 느낌이 못 들었고 그냥 난 재밌게 봤다. 최근에 봤던 블랙 코미디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다. 마지막에 이거는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마지막에 피가 좀 튑니다.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 부분 빼고는 피 튀는 장면 없이 폭력적인 장면 없이 아주 우아하고 고고하게 사랑스럽게 잘 영화 장면들을 잘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즐거우실 겁니다. 평소에 성격이 냉소적이면 되게 재밌으실 거고요. 냉소적이 아니면은 뭐 이딴 영화가 다 있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꼭 반지하 살지 않더라도 어쨌건 잘 사는 새끼하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너의 재산 차는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자, 평론가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평론가고 기자 새끼들 평점이 9.06이에요. 9.06. 9.06. 세상에 평론가들이 이런 평점을 주다니. 이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자 새끼들하고 평론가 새끼들이 이렇게 줬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런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뭐 좋게 평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좋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새끼들도 이제 좋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냉소적이면 재밌게 보고 냉소적이지 않고 본인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가 좀 기괴합니다. 포스터가 좀 이상해요. 기분 더럽습니다. 누구 다리인지 모를 다리도 여기 하나 있고 이런 포스터만큼 그렇게 기괴한 영화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뭐가 꿈 같은 데서 왜 보면 꿈 해몽 같은 거 때 보면 왜 있잖아. 뭔가 뭔가 되게 잘 정리돼 있었었는데 꿈속에서 본 게 좀 뒤틀려 있었어요. 뭔가 위화감 들어요. 그런 느낌. 를 계속 영화 속에서 보여주거든요. 물하고 기름이 섞이면 어떻게 되죠? 안 섞이죠.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요. 섞으려고 계속해도 결국 뜨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섞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론가 같은 소리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그러면 전 아주 재밌는 영화였다. 두 번째로는 송강호 연기가 아주 좋았다. 세 번째로는 이성균 연기가 아주 새로웠다. 이성균의 역할이 새로웠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까먹었네. 중간에 이게 지금 보니까 15세 관람가거든요. 등급이 15세 관람가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유혈 사태는 그렇다 치고 중간에 이선균하고 조여정 사이에 되게 수위 높은 장면이 있거든요. 직접 보여주진 않는데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사실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 간접적으로 나와요. 여러 가지 이성균하고 조여정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를 받아서 상영이 될 수 있는지 되게 저는 의문스러워요. 되게 좀 궁금해요. 칸네 영화제 송황금 종려상이라서 아마 그렇게 등급을 준 건지
등급 주는 새끼들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청소년 관람 불가가 맞지 싶은데 놀랍게도 그렇게 줘서 오늘도 여러 아이들이 와서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만약에 10점 만점 준다 그러면 8점에서 9점 사이, 즐거웠으니까 9점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혹은 바꿔서 생각해서 이걸 보고 즐겁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냉소적이고 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딸딸이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기도 좋은 영화입니다. 아직 구글 무비엔 안 나왔고요. 영화관에서 저는 KT 멤버십인가? 그걸로 이제 만원에서 7,000원 할인받아서 봤습니다. 7,000원으로 할인받아서 봤습니다. 3,000원 할인이죠. 개 비쌉니다 영화 요즘. 자, 화수목 방송 없습니다. 목요일날 밤이나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